안녕하세요. 오늘은 이 아주 작은 위치 추적기, 우주 최강이라고 할 수 있는 초미니, 극초미니라고 할 수 있습니다. 아주 작은 위치 추적기. 100원짜리 동전이 있죠? 예, 동전 한번 놔볼게요. 딱 사이즈가 100원짜리 동전 사이즈입니다. 그죠? 100원짜리 사이즈만 해요. 그죠? 두께 보세요, 두께. 엄청 얇아요. 얇죠? 예. 이 정도로 작은 위치 추적기. 이 전 세계적으로 이렇게 작은 위치 추적기 없습니다. 이 위치 추적기 스마트폰에 연결을 해서 보는 방법, 간단하게 보는 방법 설명해 드릴 거고요. 예, 위치 정보 기록, 운행 기록 연결하시기 전에 스마트폰의 전원을 먼저 껐다 켜주세요. 전원을 껐다 켜주세요. 스마트폰의 전원을 껐다 켜주시는 이유는 스마트폰 구매하신 뒤에 한 번도 껐다 켰다 안 하시는 분들이 계시는데, 이것도 스마트폰도 컴퓨터하고 똑같아요. 컴퓨터에 모든 기능이 들어가 있어요. 컴퓨터의 기능보다 더 많아요. 어떻게 보면 많기 때문에 스마트폰을 오래 사용하다 보면 버그가 쌓입니다. 찌꺼기가 쌓인다는 거예요. 그러다 보면 가면 갈수록 느려져요. 그렇기 때문에 스마트폰의 전원을 한번 껐다 켜주신 다음에 초기화 해주시고, 초기화 작업을 하려는 게 아니고 스마트폰의 전원을 한번 껐다 켜주신 다음에 사용해 주시는 게 스마트폰을 좀 더 기능을 빠르게, 에러 없이 사용할 수 있는 그런 방법이에요. 이렇게 전원을 한번 껐다 켜주신 다음에 이 위치 추적기, 이 초미니 위치 추적기, 이거는 연결 방법이 두 가지가 있습니다. 첫 번째는 제품 박스 뒤에 QR코드가 있죠. QR코드. 이 QR코드에 카메라를 켜고 연결하는 방법이 있어요. 카메라를 켜주신 다음에 제품 뒷면에 QR코드가 있죠. QR코드에다 갖다 대시면 지금 추가라고 이렇게 뜹니다. 그러면 지금 추가를 누르시고 허용, 동의, 시작, 그리고 버튼을 눌러주시면 연결 작업이 진행이 됩니다. QR로 됐을 때 이게 잘 안되는 경우가 많아요. 그러면 이번에는 수동으로 연결하는 방법을 알려드리겠습니다. 수동으로 연결하는 방법. 자, 수동으로 연결하는 방법은 스마트폰 바탕화면에서 이 눈꽃 모양을 찾으세요. 스마트 싱스입니다. 싱스. 요 눈꽃 모양을 찾으셔서 터치해 주세요. 터치해 주신 다음에 화면이 바뀌면 하단에 보면 기기라고 있습니다. 기종에 따라서 디바이스로 뜨는 경우도 있어요. 이 휴대폰은 기기라고 떠 있는데 이 기기를 터치해 주시면 돼요. 자, 이 기기는 디바이스로 뜹니다. 디바이스. 그죠? 디바이스 아니면 기기로 떠요. 그럼 기기를 터치해 주시고, 디바이스로 뜨면 디바이스 터치해 주시고, 화면이 바뀌었죠? 상단에 보면 플러스 버튼이 있어요. 상단에 보면 플러스 버튼. 이 플러스 버튼을 터치해 주세요. 그러면 기기 추가로가 나와요. 이 기기 추가로 나오는 경우가 있고, 디바이스의 경우는 상단에 플러스 버튼을 누르면 디바이스 이렇게 나와요. 그죠? 디바이스 추가로 나옵니다. 디바이스 추가. 그럼 디바이스 추가 누르시면 돼요. 자, 기기 추가를 터치해 줍니다. 그러면 화면이 바뀌었죠. 바뀌면 화면을 위로 쭉 올려줘 보세요. 쭉 올리면 중간쯤에 태그 트래커라고 있어요. 태그 트래커를 터치해 주세요. 터치해 주시면 삼성 솔루엠 앱, 중간 솔루 M을 터치해 주세요. 솔루 M을 터치해 주면 두 가지가 나와요. 플러스와 태그, 위에 거, 상단에 거 터치해 주시면 위치 정보 허용이라고 나오죠. 아까 QR하고 똑같아요. QR에서도 이게 나왔죠. 터치해 주시면 등록해 볼까요? 그죠? 시작.
옆에 놓으시고 플러스 버튼을 눌러주시고 등록을 진행해 주시면 돼요. 다음은 아무 작업도 안 한 상태에서 버튼 눌러서 등록하는 방법이 있습니다. 이 방법도 한 가지 방법이에요. 옆에 놓으시고 버튼을 눌러보세요. 스마트폰에서 자동으로 뜰 수가 있어요. 이렇게. 그럼 지금 추가를 누르세요. 지금 추가 눌러서 위치정보 허용 동의 해서 시작해서 바로 등록할 수가 있습니다. 자, 그러면 이제 연결을 한번 해볼게요. 준비 작업이 끝났으니까 수동으로 연결하는 방법입니다. 바탕화면에서 스마트 싱스를 찾아요. 스마트 싱스 이거 여기 찾아서 터치해 줍니다. 바뀌었으면 하단에 기기를 눌러요. 하단에 기기 누르고 상단에 보면 플러스 버튼 나타났죠? 이 세 개는 내가 이미 우리 딸 가방에 하나 걸어놨어요. 가방에 하나 걸어놨고 제 차 도난방지기로도 하나 걸어놨고 제가 이제 드론도 취미생활 하는데 드론에도 부착을 하나 해놨어요. 그래서 세 개가 이미 연결되어 있고 이건 테스트로 연결하는 거예요. 상단에 플러스 버튼 있죠. 자, 기기 누른 다음에 상단에 플러스 버튼을 터치합니다. 그럼 기기 추가가 나오죠. 기기 추가가 터치해 줍니다. 그러면 화면을 위로 올리면 중간쯤에 태그 트래커라고 있어요. 태그 트래커를 터치해 주세요. 그러면 삼성 그 다음에 솔로M 앱이 나와요. 그럼 가운데 솔로M을 터치합니다. 솔로M을 터치해서 이 두 가지가 나오죠. 플러스하고 위에 거 터치해 주시면 자 이렇게 허용할 건지 나와요. 그럼 허용을 해 주시고 동의 그 다음 시작 버튼 그 다음 가운데를 눌러 주세요. 그죠? 그러면 누르자마자 화면이 변하면서 연결 작업을 진행 중이에요. 한 번 더 눌러 주세요. 한 번 더 누르면 이제 연결 작업이 진행이 되는 거예요. 이게 등록 중이라고 나오죠. 이렇게 이 작업은 반드시 기계가 옆에 있어야 돼요. 기계가 너무 멀리 떨어져 있으면 이 작업 안 돼요. 이 작업이 이제 끝나면 자동으로 화면이 변해요. 이렇게 띠릭띠릭 소리 나는 거는 연결할 때만 소리가 납니다. 연결이 완료돼 가지고 실제 사용할 때는 현장에서 소리가 안 나요. 다음 기기 이름은 원하시는 이름으로 바꿔주시면 돼요. 원하시는 이름. 저는 글래디에이터라고 할게요. 이거 뭐 똑같이 하시는 분들이 계시는데 이거 만식으로 해도 되고 만석군으로 해도 되고 딸이라고 해도 되고 아들이라고 해도 되고 저는 글래디에이터라고 하겠습니다. 하고 글래디에이터라고 입력했죠. 그 다음에 위로 이렇게 올려주세요. 그럼 아이콘 변경이 나와요. 아이콘 변경. 그죠? 아이콘 변경은 뭐냐면 원하는 내가 자전거에 부착하겠다. 그럼 자전거로 해도 되고 차에 부착하겠다면 차, 뭐 가방이면 가방, 다양한 휠체어면 휠체어, 유모차면 유모차. 다양하게 아이콘을 사용할 수가 있어요. 이 아이콘은 지도에 표기되는 겁니다. 이 아이콘 설정 안 해도 됩니다. 설정 안 했다고 해가지고 아이고 아이콘 설정 안 했네 실망하실 필요 없어요. 저는 자동차 키로 하겠습니다. 자동차 키로 설정했어요. 요 자동차 키로 설정을 해서 키 잊어버릴까봐 이렇게 아이콘 변경까지 끝내줬죠. 그러면 완료. 다음 완료 누르면 자동으로 다운로드 됩니다. 연결이 됩니다. 자, 다 끝났어요. 연결이 끝났어요. 그러면 마지막 작업 지도 보기 있죠? 이 지도 보기를 한번 터치해 보세요. 지도 보기 터치하면 제가 자동차 열쇠 모양으로 해놨죠? 아이콘이 이렇게 떠요. 떴잖아요. 연결이 끝났죠? 글래디에이터라고 나오잖아요. 여기는 우리 공주가 집에 있을 거예요. 집에 이렇게 터치해 보세요. 가방에 해놓은 거 딸한테 달아놓은 게 여기 있어요. 우리 집이 여기 문정동이거든요. 문정동에 이렇게 가방에 떠 있는 게 보이죠? 그리고 지금 연결한 이게 왜 일로 나왔어? 그리고 요 차를 보시려면 이렇게 터치해 보세요. 이렇게 터치하시면 제가 여러 개가 연결되어 있으니까 여러 개가 나와요. 알바트로스는 제가 이제 차에다 부착해 놓은 거예요. 차에다 여러 개 연결했을 땐 이렇게 나옵니다.
이번에는 전용 앱을 만드는 방법 알려드릴게요. 바탕화면에 전용 앱을. 자, 아까 연결 작업을 다 끝냈죠. 자, 연결 작업을 다 끝내신 상태에서 지도보기를 터치하세요. 지도보기가 터치됐죠. 그럼 지도에서 상단에 점 3개를 누르세요. 점 3개. 점 3개 누르면 홈 화면에 추가라고 나올 겁니다. 홈 화면에 추가. 이 홈 화면에 추가를 누르시면 바탕화면에 전용 앱이 어플이 생성이 됩니다. 전용 어플이. 그러면 바로 이쪽으로 들어가면 돼요. 바로 이쪽으로 터치해서 들어가면 바로 지도가 나온다는 거죠. 이렇게 지도를 크게 보시려면 밑으로 내려버려요. 그럼 지도 크게 볼 수 있고, 밑에 정보를 보시려면 이렇게 보시면 되고, 그죠? 자, 그러면 이번에는 배터리 잔량 확인하는 방법 알려드릴게요. 배터리 잔량. 이 오래 쓰다 보면 배터리가 떨어지잖아요. 점점 감소되고. 배터리 확인하는 방법인데, 이 제품은, 이 위치적기는 이 건전지 이겁니다. 이 작은 건전지 하나가 300일이 갑니다. 10달 동안. 300일이면 10달이잖아요. 한 달이면 30일이고, 300일이 가는데, 이 300일 있다. 이걸 교체해주면 되는데, 사용 환경에 따라 300일이 안 갈 수도 있어요. 6개월이 갈 수도 있고, 8개월이 갈 수도 있어요. 최대 300일이 간다는 건데, 배터리 잔량을 확인해야만, 배터리 건전지를 언제 교체해야 될지 알겠죠. 이 건전지는, 여기 보시면 홈이 있습니다. 홈을 드라이버 같은 걸로 제끼면 여기 쏙 빠져요. 이렇게 뒷면에서 쏙 빠지면 넣어주시면 돼요. 뺄 때 앞면이 있고 뒷면이 있으니까 정확하게 어떻게 뺐는지를 확인한 다음에 넣을 때도 그대로 넣어주셔야겠죠. 그렇게 하시면 되고, 이 건전지는 가까운 다이소 같은 데 가면 빼가지고 뒤에 숫자 보시고 사시면 돼요. 근데 이런 건전지는 거의 똑같아요. 예, 인근의 집 주변에 다이소 같은 데 팔고, 구매하신 데서도, 건전지 판매하니까 구매해 주시면 되고요. 건전지 그렇게 교체해 주시면 되고, 배터리가 잔량이 어느 정도 남았는지를 확인하시려면, 제일 처음 연결하신 데 있죠? 요 스마트 싱스로 들어가세요. 스마트 싱스로 들어가면, 화면이 바뀌었죠? 기기로 들어가면, 연결된 위치 추적기가 있죠? 그러면 배터리 잔량 확인할 위치 추적기를 터치해요. 터치하면 화면이 바뀌었죠? 이 화면에서 그대로 올려줘 보세요. 위로 쭉 올려주시면 하단에 보면 배터리 잔량 표시가 나와요. 이렇게 나오죠? 예. 거의 100% 있어요. 그죠? 그러면 다른 거 한번 볼게요. 공주 거 한번 볼게요. 공주 거 배터리 잔량을 한번 볼게요. 위로 쭉 올리면, 예, 이것도 거의 100% 남았네요. 왜냐면 공주한테 부착해 놓은 지가 한 10일밖에 안 됐어요. 그리고 알바트로스 한번 터치해 볼게요. 이렇게 보면 배터리 잔량이, 예, 거의 100% 남아 있는 게 보이죠. 이 배터리 잔량이 줄어들면 이렇게 내려갑니다. 이렇게 내려가. 예, 이렇게 배터리 잔량을 확인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자, 이번에는 기기 삭제하는 방법입니다. 기기 삭제는 뭐냐면, 내 휴대폰을 바꾸고 싶어. 여기다 연결해서 위치 추적을 그동안 잘 했는데 이 휴대폰이 오래돼 가지고 바꾸고 싶어. 아니면 액정이 깨졌다든가 작동을 잘 안 해서 부득이하게 바꿔야 되겠다. 그럴 때는 이 위치 추적기를 계속 사용하시고 싶으시면 이 사용하던 휴대폰에서 기기 삭제해서 기기를 떼어내야 돼요. 그래야 새로 산 휴대폰에다 다시 연결을 할 수가 있는 거예요. 기기 삭제하는 방법. 자, 기기 삭제하는 방법은, 자, 스마트 싱스로 들어가세요. 들어갔죠? 그 다음에 기기. 삭제할 기기를 터치합니다. 삭제할 기기를 터치해요. 삭제할 기기를 터치한 다음에 상단에 점 3개를 터치해요. 터치했죠? 그 다음에 편집이라고 있죠? 편집에 들어가세요. 편집에 들어가면 기기 삭제가 나와요. 기기 삭제 나왔죠? 기기 삭제가 나오면 터치해 주세요. 그리고 삭제 누르면 삭제가 진행이 완료가 됩니다.
이 삭제 작업은, 기기 삭제 작업은 반드시 기계가 옆에 있어야 돼요. 이 기기를 차량에 부착해 놓고 여기서만 삭제한다고 해서 되는 거 아니에요. 이 제품이 옆에 있어야만 기기 삭제가 진행이 됩니다. 옆에 놓고 기기 삭제를 하셔야 되고, 스마트폰을 분실했어. 연결해서 보고 있는데 스마트폰을 분실했어. 그럼 이 기기는 더 이상 못 써요. 왜냐? 분실한 휴대폰에 이게 연결이 돼 있잖아요. 근데 이 휴대폰을 잊어버리면 이 제품은 못 쓰게 되는 겁니다. 그러니까 스마트폰 분실하지 않게 잘 사용해 주셔야 되고, 이유는 이 제품을 잊어먹었는데 딴 사람이 연결해서 쓸 수가 있잖아요. 그걸 방지하기 위해서 이 스마트폰 한번 연결하면 기기 삭제 작업을 하기 전에는 계속 이 기기에서만 볼 수 있다는 거예요. 자, 이번에는 이 기기 한 대로 우리 딸, 초등학생 딸이 뭐 혹시 납치당하거나 실종되거나 아니면 우리 할머니 할아버지께서 치매가 약간 있는 것 같은데 혹시 집을 못 찾고 집에 못 들어오시고 길을 잃어버려서 배회하지 않을까 해서 이제 노인 실종 방지나 치매 노인 실종 방지나 미아 방지용으로 쓰시는 경우 가족이 다 봐야 되잖아요. 엄마도 보고 아빠도 보고 언니, 누나, 오빠 이렇게 같이 보고 싶다. 여럿이서 공유하는 방법 알려드릴게요. 자, 들어갑니다. 스마트 싱스로 들어가세요. 들어갔죠? 그 다음 기기로 들어가서 공유할 태그를 터치해요. 태그 터치했죠? 그 다음 지도 보기로 들어가죠? 지도 보기 들어갔어요. 그러면 이제 하단에 화면을 올려보세요. 자, 하단에 화면을 이렇게 올려봐요. 이 올리는 거 이렇게 올리면 이 기기의 위치 공유가 있죠. 이 공유할 휴대폰들 여러 대를 연결하실 거면 동의를 허용을 하세요. 이래서 초대하기를 눌러요. 초대하기. 그래서 이 QR코드를 상대방한테 보내주던가 이메일로 초대장을 보내던가 문자로 보내요. 여기서 보내면 QR코드 사용하기. 야, 요 QR코드를 상대방 휴대폰, 이 공유할 휴대폰에 카메라를 켜서 이렇게 갖다 대요. 갖다 대면 M 열기가 나오잖아요. M 열기, 다음 디바이스 가져오기에서 보시죠? 제가 어떤 거를 했지? 글래디에이터구나. 글래디에이터 완료. 그러면 이 휴대폰에 있는 게 같이 볼 수 있는 거예요. 예. 이 글래디에이터와 이 글래디에이터 두 개가 연결이 되어 있죠? 이런 식으로 같이 볼 수가 있어요. 그럼 이번에는 멀어지면 알림받기라는 기능을 한번 확인해 볼게요. 이 기능은 내가 아끼는 물건, 소중한 물건에다 장착을 해서 가방이나 무슨 뭐 아끼는 소중한 물건에 장착하고 다니면서 분실하지 않기 위해서 분실 방지용으로 사용할 때 좋은 기능이에요. 우선 설치된 앱으로 들어가세요. 설치된 앱으로 들어갑니다. 들어가시면 이 화면 지도 아래에서 요 짝대기 있죠. 요거를 위로 이렇게 올려보세요. 위로 올리면 멀어지면 알림받기라는 기능이 있어요. 이 기능은 이 기계와 이 스마트폰이 5m, 10m 이상 벌어지면 상단에서 푸시 알림으로 떠요. 예. 푸시 알림으로 기기와 멀어졌다고 뜹니다. 이거는 미아 방지용으로 쓰기도 좋죠. 우리 애기가 옆에 따라오고, 애기 책가방이나 애기 옷에 걸어놨는데 유원지 같은 데 놀러 갔는데 애기가 나하고 애기와의 거리, 예, 자녀와의 거리가 5m 이상 떨어졌다. 그러면 여기서 푸시 알림으로 멀어졌다고 푸시 알림으로 옵니다. 이게 이제 멀어지면 알림받기예요. 그리고
이 찾으면 알림받기라는 기능도 푸시 알림으로 오는데, 찾으면 알림받기라는 거는 이 기기 주변에 타인이 들고 다니는 갤럭시 폰, 갤럭시 스마트폰이 이 기기의 위치를 잡아서 내 스마트폰으로 그 위치를 전송해주는 그런 거거든요. 근데 요거는 이제 위치의 정확도에 이제 관련이 된 건데, 찾으면 알림받기 해놔야지. 요거도 동의를 해놓고, 아까 했으니까. 그리고 찾으면 알림받기는 만약에 이 기기와 타인이 들고 다니는 스마트폰의 거리가 5m 전방에 있다. 이게 다른 사람이 들고 다니는 스마트폰이에요. 기계는 여기 있고, 근데 이게 5m 전방에 있어. 근데 5m 전방에 있는 이 기기가 이 위치 추적기의 위치를 잡았다. 그러면 오차가 5m 생성이 된 거고, 이 기기가 100m 쪽에 있어. 100m 쪽에 있어. 근데 이게 100m 쪽에 있는 이 기기가 이 기계의 위치를 잡았어. 그러면 오차가 100m로 벌어지는 거죠. 그런 뜻입니다. 이 기기는 주변에 타인이 들고 다니는 스마트폰의 위치 가장 호환이 되는, 잘 되는 위치에 갤럭시 스마트폰의 위치를 잡아서 그 갤럭시 폰의 위치를 내가 수신을 받는 거예요. 만약에 이 기기가 여기다 연결을 해놓고 서울에 있어요, 보는 사람은. 근데 이 기기는 만약에 차에다 장착을 해놨는데 부산으로 갔어. 저는 서울에 있고요. 부산으로 갔는데 부산 남포동에 차가 주차장에 세워져 있는데 그 주차장 앞을 15m 전방에서 어떤 사람이 갤럭시 폰을 들고 가고 있어요. 근데 이 기계가 딱 이 위치를 잡았어. 이 기계를 잡았어. 그러면 오차가 15m, 남포동 주차장에서 오차가 15m가 나가지고 이 기기가 잡아서 서울에 있는 나한테 위치를 전송해 준다. 그런 뜻이에요. 자, 이번에는 운행 기록, 과거 운행 기록이라 그러죠. 일주일간의 행적, 일주일간 돌아다닌 내역을 확인하는 방법을 알려드릴게요. 말하자면 어제 어딜 돌아다니는지 확인하는 거, 그저께 어딜 돌아다니는지 확인하는 거예요. 일주일간 기록이 저장이 됩니다. 그리고 확인하는 방법은 어플로 들어가신 다음에 하단에 보시면 위치 기록이라고 있죠. 이 위치 기록을 눌러보세요. 위치 기록을 누르면 여기 보면 달력이 있어요. 달력을 손가락으로 터치해 보세요. 그러면 오늘이 4일이 수요일이에요. 1월 4일 수요일. 목요일부터, 저번 주 목요일부터 오늘까지의 운행 기록이 남아 있어요. 그러면 우리 딸이거든요, 이게. 딸이에요, 딸. 딸 가방에다가 내가 장착을 해놨는데 딸 거를 한번 위치 기록을 한번 볼게요. 위치 기록을 터치하면 여기 보면 달력 터치해 보세요. 그러면 이렇게 저번 주 목요일부터 오늘까지 이렇게 쭉 나와 있어요. 그럼 여기서 보고 싶은 날을 터치해 보세요. 토요일 거 한번 터치해 볼게요. 토요일 걸 터치하면 일단 집에 있었는데 지도를 이렇게 주소를 올려보니까 이거 어디 갔다 오네. 어디 갔다 왔나. 자, 토요일날 우리 딸이 고등학교 1학년이에요 고등학교 1학년인데 어디 갔다 왔지? 어디 갔다 왔나. 연희동, 홍대. 우리 딸이 홍대를 자주 가요. 고등학교 1학년인데 왜 홍대를 자주 가는지 모르겠지만, 예, 홍대 입구 지하철역에서 찍혔네요. 이렇게. 그죠? 예. 우리 딸이 홍대를 갔다 왔나봐요. 홍대 가서 여기저기 돌아다녔네. 홍대에서. 예. 을지로 있고. 예. 우리 딸이 홍대를 갔다 온 기록이 있어요. 토요일날 딸이 홍대를 갔다가 지하철을 타고 다시 집으로 왔네요. 이렇게 보니까 이 주소가 다 나오잖아요. 주소도 나오고 이렇게 올려보면 이렇게 해서 송파 집으로 왔네요. 예. 토요일날 우리 딸이 홍대 입구에 갔다 온 기록이 있어요. 예. 토요일날 갔다 왔다고 나와 있네요. 그리고 일요일은 어쩐지 볼게요. 일요일은
일요일은 집에만 있었네요. 가끔 이렇게 왔다 갔다 튀는 경우가 있는데 보니까 집에 있었어요, 일요일은. 그리고 어제는 어땠는지 봅시다. 어제도 하루 종일 집에 있었네요, 보니까. 자, 그리고 제가 강원도 평창, 정선이죠, 정선. 정선 갔다가 고성까지 한번 갔다 왔어요. 그래서 한번 그 내역을 한번 볼게요. 위치 기록. 지도를 보고 제가 금요일날 출발을 해서 맨 밑에가 이제 출발 지점이죠. 맨 밑에가 집에서 출발을 해서 강원도로 갔습니다. 정선에 갔어요. 정선. 언제 정선 산골짜기로 들어갔어요. 덕산기 계곡이란 데 갔습니다. 덕산기 계곡. 이렇게 덕산기 계곡에 겨울에 들어갔어요. 이렇게. 덕산기 계곡까지. 이 덕산기 계곡에 들어간 거는 원래 이 제품은 이런 완전히 산골짜기에서는 단독으로 안 찍힙니다. 제 휴대폰이 같이 있었기 때문에 찍힌 거예요. 근데 이제 계곡은 잘 안 찍히는데 제 휴대폰 때문에 덕산기 계곡이 찍힌 거고, 토요일날 고성 가는 길을 한번 볼게요. 토요일날 고성, 강원도 고성을, 강원도 고성. 강원도 길은 제 휴대폰이 없어도 많이 잘 찍혔겠죠? 왜냐면 주변에 스마트폰이 많으니까. 이 해변도로, 고속도로. 이 제품은 갤럭시 스마트폰이 주변이 많이 있으면 잘 찍혀요. 오차 없이. 고속도로나 차량통이 많은데, 사람이 많은데, 붐비는 데서는 더 정확히 찍힌다는 거예요. 이렇게 해서 집으로 오는 게 보이죠? 이렇게. 이렇게 해서 집으로 왔습니다. 서울로. 강원도 가서 놀다가, 강원도 가서 정선에 갔다가, 여기서 다시 고성으로 가고 참 힘든 여정이었습니다. 이렇게 찍힌 내역이 보이죠? 이게 제가 이제 여기저기 왔다 갔다 한 내용이고, 그 다음에 글래디에이터. 요 글래디에이터는 지금 연결해서, 이게 글래디에이터잖아요. 지금 연결한 글래디에이터. 요 글래디에이터는 지금 연결한 건데, 자세히 보세요. 이렇게 눈썰미 있으신 분들은 금방 눈치챘을 텐데, 하단에 하나, 둘, 셋, 네 개가 있어. 아이콘이 네 개가 있어, 이거는. 근데 딸 거는 아이콘이 3개야. 왜 그럴까요? 이유는 이 기기와 이 스마트폰 연결해 놓은 스마트폰의 거리가 10m 이상 떨어져 버리면 소리 울리기 기능이라는 아이콘이 없어져요. 가까이 있을 때는 생성이 됩니다. 이렇게 가까이 10m 이내에 이 기기가 있거나 차에 장착했으면, 차가 10m 이내에 있으면 요 아이콘이 하나가 더 생성이 돼요. 근데 이게 이제 멀어지면, 이 연결해 놓은 스마트폰과 멀어지면 이 소리 울리기 기능은 없어집니다. 이번에는 이 각각의 아이콘에 대한 설명을 해드릴게요. 기능 설명이에요. 자, 위치 기록은 알려드렸죠. 위치 기록은 과거 운행 기록을 확인할 수 있다는 거. 이거 지금 오늘 장착해서 하나밖에 안 나와. 이 위치 기록은 일주일간 운행 내역을 확인하는 거예요. 그날의 내역. 그리고 소리 울리기 기능은, 만약에 이 소리 울리기 기능은 여기서 눌러주지 않는 한 소리는 안 울려요. 자동으로 혼자서 삐릭삐릭 울리는 기능은 아니에요. 이거는 어느 때 사용하느냐. 내가 이거를 자동차 키에다 연결해 놓고 집에서 분실하든가 사무실에서 분실했어, 자동차 키를. 그러면 빨리 찾을 수 있어야 되겠죠. 자동차 키 설명하기 편하게,
이거 자동차 키에다 연결해 놨어요. 이렇게 연결해 놓고 자동차 키에다 연결해 놨는데 이 키가 어딘지 몰라. 그럴 때 한번 눌러 보세요. 누르면 소리가 나죠. 여기서. 그러면 소리가 나는 쪽으로 가서 찾으면 될 거 아니에요. 거기 있으니까. 이럴 때 사용하는 거예요. 그리고 만약에 이 위치 추적기를 고양이나 강아지 목에 걸어놨어. 근데 이 고양이들 습성이 어디 구석이나 어디 쏙 들어가서 숨어버려. 숨어서 강아지는 부르면 튀어나오거든요. 근데 고양이는 튀어나오질 않아. 반려묘는. 그러면 어디에 후미진데 확 숨어버렸어. 근데 분명히 이 근처에 있는 것 같아. 이 근처에 있는 것 같아. 근데 어딘지 모르겠어. 그때 이 숨어있는 강아지나 고양이를 찾기 위해서 눌러주는 거예요. 그럼 소리가 나잖아요. 그러면은 소리를 듣고 이놈이 어디 있는지 알 수가 있지. 그죠? 요럴 때 사용하시면 되는 거예요. 요 소리 울리기 기능은. 소리 울리기 기능은 터치를 하지 않는 한 울리지 않는다는 거예요. 그리고 소리 울리기 기능 아이콘은 연결해 놓은 스마트폰과의 거리가 10m 이상 떨어지게 되면 아이콘은 사라져요. 그래서 이걸 차에다 장착해 놨는데 가방에다 넣어놨는데 이게 소리가 삐릭삐릭 울리면 이거 부착해 놓은 걸 상대방이 알겠네, 이런 걱정 안 할 때 이거 안 누르면 소리 안 나요. 소리 안 납니다. 자, 그리고 이 경로 안내는 뭐냐면은 만약에 긴급 상황이 발생했어. 긴급 상황. 노인이 실종됐다든가 미아가 어디 있는지 모르겠어. 긴급 상황이 발생했을 때 사용하는 건데, 가까이 있을 때 쓰는 게 아니라 멀리 있을 때. 여기까지 가야 돼. 여기까지 빨리 신속하게 가야 돼. 그러면 여기가 어딘지 몰라. 그러면 내비게이션에 이걸 주소를 입력해야 되겠지, 일일이. 근데 내비게이션에 일일이 입력할 필요 없이 경로 안내를 눌러주면 그 위치까지 자동으로 내비게이션이 연결이 된다는 거예요. 그죠? 무슨 뜻이냐면, 다시. 긴급 상황 발생했을 때 눌러주시고 안내 시작. 경로 안내를 바로 연결이 시작합니다. 된다는 거죠. 이렇게. 내비게이션으로 이 딸에게 무슨 일이 있나 본데? 딸한테 신속하게 가야 돼. 근데 내비게이션에다가 이 주소를 입력을 할 시간도 아까워. 빨리 절약해야 돼. 그때 경로 안내를 눌러주시고 안내 시작 눌러주면 바로 그쪽으로 안내를 해준다는 거예요. 그 기능이에요, 경로 안내. 이 경로 안내 기능은 미리 내비게이션을 티맵으로 하든지 카카오 맵으로 하든지 네이버 맵으로 하든지 먼저 설정을 해 주셔야 돼요. 그 설정하는 방법을 누르면 설정을 하라고 나옵니다. 그 다음 내 근처 탐색. 내 근처 탐색은 이 기기를 아까 설명드렸죠. 차키나 가방이나 강아지나 고양이 목에 걸어놨어. 근데 이 고양이가 어디 들어가서 쏙 숨어버렸어. 아씨, 어디 갔는지 못 찾겠어. 분명히 근처에 있는 것 같아. 소리도 들리는 것 같아. 소리를 울리기를 했는데도 들리는 것 같아. 근데 어딘지 모르겠다. 그때는 내 근처 탐색을 한번 눌러보세요. 그러면 이 내 근처 탐색을 누르면 가까이 가면 갈수록 강해져, 신호가. 그리고 멀어지면 신호가 약해지죠. 그러면 고양이가 어딘지 모르는데 내 근처 탐색을 터치했어요. 터치했는데 그쪽으로 가니까 이쪽으로 가니까 신호가 강해져. 아니, 멀어져. 약해져. 그럼 이쪽이 아니구나. 그럼 이쪽으로 가. 이쪽으로 쭉 가니까 신호가 점점 강해진단 말이야. 그러면 저쪽 편이구나 알 수가 있겠죠. 어느 위치에 이 기기가 있는지를 알 수 있겠죠. 고양이가 어느 위치에 숨어 있는지. 이게 좀 멀어지잖아요. 멀어지면 신호가 약해지고 가까이 가면 갈수록 강해지고.
말 그대로 내 근처 탐색은 이 주변에 있는 이 기기의 위치를 찾을 때 사용한다. 예, 내 근처 탐색. 그리고 아까 멀어지면 알림받기 알려드렸죠. 자, 그리고 이 보면 이런 거 한 번씩 터치해 보세요. 고장 안 나니까. 이렇게 지금 현재 위치가 각각의 연결된 거, 공주, 알바트로스, 차, 이 각각의 위치가 어느 위치에 있는지를 확인하는 거예요. 요거 눌러주시면. 예, 그리고 상단에 점 3개도 한번 눌러보세요. 뭐 홈화면에 주관했죠. 그러면 설정도 한번 눌러서 요런 것도 한 번씩 보고, 내비게이션 앱, 조금 전에 설명드렸던 거, 내비게이션 자동으로 주소로 내비게이션 연동되게 하는 거, 그거는 눌러서 설정 들어가서 내비게이션 앱, 카카오맵, 원내비, 티맵, 이 중에서 고르는 거예요. 티맵으로 해도 되고 원내비로 해도 되고 카카오맵으로 해도 되고, 이건 설정하는 겁니다. 터치해서 위치 정보 암호화 뭐 이런 기능 뭐 이런 거 해서 사용해 주시면 되고, 이 설정에서 기기 찾기 허용 있죠. 기기 찾기 허용, 요것도 한번 보시고, 그 다음에 지도가 가끔 보면 지도상에서 연결해 놓은 스마트 태그, 연결해 놓은 위치 추적기가 안 보인다는 때가 있어요. 그때는 요 사이드로 이렇게 한번 쳐다보세요. 요 사이드로. 그러면 제가 요걸 한번 터치해 볼게요. 알바트로스. 요걸 터치해 볼까? 이 사이드로 보면 이 물방울 모형이 사이드에 이렇게 걸쳐져 있어요. 이렇게. 왜냐면 두 대, 세 대, 여러 대를 두 대 이상 연결해 놓으면 한 대는 문정동에 있고 한 대는 홍대에 있어. 그러면 문정동에 거 볼 때 홍대 거는 이쪽에 기퉁이에 붙어 가지고 요걸 터치해야만 홍대 쪽이 보이는 거예요. 그렇게 해서 위치 확인하면 됩니다. 삼성 계정에 회원 가입하는 방법 알려드리겠습니다. 우선 바탕화면에서 설정을 찾으세요. 설정, 이런 톱니바퀴 설정을 찾으셔서 터치해 주시고, 이렇게 이름과 이메일, 삼성 계정이라고 나오면 이미 회원 가입이 되어 있는 거고요. 이렇게 안 나올 경우에는 이 화면에서 위로 쭉 올려줘 보세요. 설정에 들어가서 쭉 들어가면 중간쯤 하단에 계정 및 백업이라고 써져 있을 겁니다. 계정 및 백업. 이 계정 및 백업을 터치해 주세요. 터치한 다음에 맨 위에 계정 관리를 터치해 주세요. 계정 관리. 계정 관리를 터치해 주시면 본인이 이 스마트폰을 사용하면서 그동안 구글이나 네이버나 이런 데 아이디를 가입을 하면서 이메일이 생성이 된 게 있어요. 이 중에서 생각나는 걸 터치한 다음에 비밀번호를 잊어먹었을 경우에는 비밀번호 찾기를 하시고 계정 동기화를 하시면 돼요. 이 계정 동기화, 이걸 눌러주시면 연결이 가능합니다. 삼성 계정에. 비밀번호를 분실했을 경우엔 비밀번호 찾기를 해서 비밀번호까지 입력을 하시면 이렇게 삼성 계정에 로그인이 됩니다.